공급 부족, 금리 인하. 네. 인하할 것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뭐 네네.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뭐 뭔가 악재가 다 이제 거의 네. 제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방금 질문했던 두 가지를 네.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 네. 공급 부족 때문에 폭락을 할 거고요. 금리 인하 때문에 폭락을 해요. 아, 정반대로 정반대로. 보시나요? 정반대로. 예.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어요. 91년 노태우 상투와 2006년 노무현 상투, 그다음에 요번에 21년 문재인 상투 15년마다 상투를 쳤잖아요. 그때마다 공급이 바닥이었어요. 공급이 적으면 아파트가 오른다며요. 절대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87년도, 88년도 노태우 때 이게 4년 동안에 진짜 수직으로 올랐거든요. 이때 공급이 최대로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이때 뭐 노원구 주공 아파트들,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 올림픽 회밀이 뭐 아시아 선수촌 이런 것들 엄청나게 요 빨간 게 뭐냐면 1958년 종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 물량을 월별로 한 다음에 그걸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여기 막대기가 월간인데 삐죽삐죽하니까 그걸 갖다 스무딩 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입주 물량이 최대로 많죠. 근데 아파트가 대폭등을 하죠. 그 다음에 2004년 정도가 아파트 입주가 엄청 많죠. 네. 이때 노무현 대통령 폭등할 때라니까. 잘 보시면 91년 5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 상투 칠 때 정확히 바닥은 아니지만 입주 물량이 제일 거의 바닥이었다고. 이것보다 급감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 올랐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제일 적었을 때, 그러니까 전후 10년을 봤을 때 입주 물량이 가장 바닥인 수준에서 상투를 쳤다고요. 더 특이한 거는 2006년 11월 달에는요, 버블세븐 터질 때는요, 정확히 입주 물량도 바닥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2006년도, 2005년 말, 2006년 초, 뭐 2006년 7월 달 버블세븐 막 폭등할 때 계속 사. 왜?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 거야. 맞거든요. 근데 상투 쳤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세요. 정확히 바닥은 아니지만 입주 물량이 제일 바닥 가기 전에 이미 꺾인 상태였다고 이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가 상투 치냐고. 이 논리는 뭐냐면 내 아파트를 팔아먹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요. 주위에 내랑 비슷한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 물건을 비싸게 못 팔아요. 내 물건에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없을 때는 내가 10채 갖고 있어요.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근데 막 여기 2,000세대 저기 3,000세대 막 입주하면 투기 세력들의 물량을 팔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투 치는 게 제 혼자 한번 뇌피셜로 따져보니까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할 때 최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최대한 직전보다는 엄청나게 줄어 있을 때 상투를 치더라. 세력들의 물건을 떠넘기기 가장 좋은 시점이 희소성이 있을 때, 물건이 없을 때, 앞으로도 줄어든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30년 동안에 3번의 꼭지에서 입주 물량이 바닥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걸 생각해보세요. 입주 물량이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맞아요. 제 자료에도 보면 여기서 계속 입주 물량 줄는 걸로 나왔잖아요. 이게 네. 나오잖아요. 근데 건설사들이 왜 아니 아파트가 폭등을 하고 계속 오를 텐데 왜 안 짓지? 건자재값 올랐어도 아니 원재료 값이 200원을 올라도 나중에 10만 원을 팔던 걸 50만 원을 팔면 되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게 오른다며. 근데 왜 이렇게 줄일까요? 왜냐면 위기 전에는 항상 입주 물량이 급감을 했어요. 왜냐면 안 지으니까 건설사도 뭐 2년 3년 후도 고민해갖고 아파트를 짓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파트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안 지으니까 그게 조만간에 입주 물량이 뭐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 급감할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오를 거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잘못됐고 그건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은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다.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속이는데 거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충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혹당했다.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맞아, 당연하지. 입주 물량이 줄면 당연히 들어갈 아파트가 없으니까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 안 그랬다니까요.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밀어 올릴 것이다, 매매가를. 맞습니다. 근데 안 그런 적을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서울 아파트 이게 리먼 사태 때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여기를 항상 저는 바닥을 2013년 1월 바닥으로 봐요. 근데 전세가가 폭등을 해요. 아파트가 폭락을 해요. 물론 매매가가 폭등을 하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매가도 폭등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고점을 쉽게 넘었잖아요. 지금은 전고점에서 아직 보복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매매가가 다 오를 것이다. 미뤄올 것이다. 그거는 맞을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고정관념을 바뀌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요 차트는 제가 주식 투자 클럽을 하면서 쇼패팅을 하면서 이제 이게 보름 전인가 했던 건데 이거를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캡처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차트는 되게 복잡하죠. 네. 이게 1970년부터 차트거든요. 여기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먼저 이 세 장의 차트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위에 있는 건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네.
요거 봉 차트는 2년물 국채금리 차트고요. 요거는 꺾임새는 기준금리입니다. 네. 세 가지 금리, 미국의 세 가지 금리를 겹쳐놓은 거고요. 이거는 기간입니다. 기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방금 전에 봤던 요 10년물이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붙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붙을 때. 네.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지금도 붙어 있거든요. 네. 자, 이거를 차이를 뺀 게 장단기 금리 차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차는 게 차이가 요겁니다. 82년에 있었고 90년 정도 있었고 2000년에 있었고 2007년에 있었고 코로나 때는 잠깐 있으려다 말았고 지금 역전된 거죠. 역전된 기간입니다. 기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구간이에요. 요런 게 정상인데 요렇게 잠깐 역전된 게 뭐 1년, 6개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요건 그 차트를 확대시켜 놓은 거고요. 네. 자, 요 차트는 그러면 그럴 때 주가나 아파트는 어떻냐를 보기 위해서 까만색, 요 파란색 선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970년부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봉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 까만 선은 서울 아파트 실질지수. 아까 그동안 봤던 거. 자, 이거를 갖다가 합친 게 요겁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화면 캡처를 요걸 하나 해놓고 요것도 캡처하고 요것도 캡처하고 요것도 캡처한 다음에 이러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눈이 오는데 저는 이제 눈에 익으니까 내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참고로 대공황 때 이 역전된 기간이 딱 700일이었어요. 대공황 직전에. 그런데 지금 780 이게 일주일 전 거니까 지금은 한 790일 됐을 거예요.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역전됐을 때 비정상적일 때 세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역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즉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있다가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통계적으로. 미국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그보다 좀 더 몇 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요동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오늘 내일 하거든요. 지금 역전되는 게 해소되는 게 벌써 어디는 됐다고 그러고 안 됐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 나와요. 보시면 90년대에 175일간의 역전 현상이 있은 다음에 세이빙 앤 론 이게 뭐냐면 저축 대부 조합 파산한 거거든요. 미국에. 네.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2000년에는요. 테크 버블, IT 버블이었죠. 닷컴 버블. 그게 발생을 했고 294일. 네. 그다음에 2007년도 직전에는요. 540일이었는데 서프라임 사태. 이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도 폭락하고 아파트도 폭락. 그리고 코로나 때는 잠깐 하려다가 말았고 지금이 700일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대공황 때 700일인데 지금은 790일 넘었을 거야. 이게 일주일 전 자료인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이게 되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 근데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여기서 보시면 네. 장기 금리는 보통 우리가 경기를 얘기를 하고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를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자, 미국에서 파월이 만약에 빅컷을 했다. 0.5%를 내렸다. 그러면은 단기물은 즉각 반영을 합니다. 장기물은 덜 반영을 해요. 장기적인 거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2년물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위기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역전이 해소될 때 이게 역전이 왜 해소됐냐면 이게 기준금리를 꺾음새를 확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따라 내려오는 거야. 장기금리는 덜 따라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정상. 초록색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때 저축 대부조합이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도 금리 확 내리죠. 네. 버블이 생긴 걸 끄기 위해서.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졌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금리를 확 내렸죠. 리먼 사태 때 이게 7년 이때 서프라임 사태 났을 때 이때도 역전이 해소가 되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우리 추석 때 하나 언제 하나 하여튼 이 금리를 빅컷으로 막 내려버리면 단기 금리가 급하게 내려오면서 오늘까지도 아직도 역전이에요. 제가 오늘 데이터 보고 왔는데 월 데이터로 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보세요. 이때 아파트가 올랐나요? 폭락을 했다고요. 리먼 사태 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비드 때는 역전이 안 됐었어요. 이건 아니고 닷컴 버블 때도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 폭락하는 거 보이죠?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우리 코스피 반토막 났어요. 이거. 일본도 반토막이 났고 91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면서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우리도 잠깐 노태우 대통령 상수를 쳤고 이랬어요. 이때는 미국의 은행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에 닷컴 버블 때는요. 닷컴 버블이 망했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부동산이 망했죠. 저는 지금을 올 버블이라고 여기다가 써있잖아요. 올 버블. 올 버블이 뭐냐면 은행도 망하고 잘못하면 이건 위기를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에 은행과 2000년에 지금은 AI 버블이죠. 네. 그 다음에 서프라임이 지금 저는 PF 사태라고 봐요. 그게 동시에 터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에 불과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대출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 괜찮아요. 어차피 그 집에 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나 70%가 대출인데 80%가 대출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6개월 만에 파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을 대비를 하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보면 사실 이 순서가 정상이잖아요. 네. 기준금리가 제일 밑에 있고 2년물, 10년물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합니다. 기준금리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가 완전 역별이에요. 이런 걸 완전 정별이라고 그러면 이건 완전 역별인데 좀 이제 이상해. 이게 정별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780일이 넘었으니까. 그러면서 해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서 나는 빚도 없어. 이런 분이라면 아무 상관없는데 영끌한 분들도 10명 중에 1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지나란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올라가고 있을 때다. 지금은. 이 방송 하는 때도 어떻게 부동산은 나왔잖아요. 지금 상승률은 줄었지만 올라갔다고. 몇 주째 상승. 그냥 지금 올라가고 있다니까. 팔려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주택자 할 거야.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내가 레버리지가 되게 많다. 남들에 비해서. 그리고 만약에 저 말이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가 위험해지겠구나라고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봐요.